이 북한 상황을 좀 빼놓을 수 없는데 ICBM 미사일을 발사를 했어요. 그래서 이런 것들 상황을 좀 살펴보시면은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성명서가 나온 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았어요.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미사일 쐈죠. 그리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에 갔다 오고 뭐 이렇게 해서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런 겁니다. 또 7일에 이제 7월 7일 날 G20 정상회담이 열립니다. G20이 국가 전 세계적으로 20개의 국가가 정상들이 모이는데 이런 데서 이렇게 실험을 강행했다는 것입니다. 뭐 일반적으로 ICBM 이 미사일은 사거리가 5,500km 이상으로 핵무기의 주요 운반체로 사용됩니다. 핵무기가 있어도 이 핵을 갖다 나를 미사일 필요하죠. 그래서 핵을 여기다 실어가지고 탑재해서 갖다 나르는 거죠. 그래서 이게 성공할 경우에 최고 9,000km까지 발사가 가능할 수 있다라고 북한에서 견해를 내놓고 있는 것입니다. 어제 바로 3시 반에 평양 방송을 통해서 중대 발표한다고 했죠. 그래서 어제 시장에서 엄청나게 좀 하락하는 경향이 있었어요. 코스닥이나 코스피나 둘 다. 그런데 저는 또 뭐 큰 거 미사일은 이미 그 전에 쐈던 거 발표 다 했으니까 또 다른 거 뭐 중대한 일인 줄 알았는데 또 그게 아니라 역시나 또 미사일 얘기였죠. 자, 그랬는데 어쨌든 발표를 했습니다. 자,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우리나라 조정을 많이 받았고 원달러 환율도 어제 엄청나게 또 올라갔습니다. 그래서 외국인들은 2천억 원 넘는 순매도를 했고, 하지만 이제 이런 것들은 항상 예전에도 왔던 것이고 이번에는 좀 약간 다르긴 해요. 예전에는 뭐 위성을 발사했다 이런 식으로 말했는데 이번에는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발사했다 이렇게 정확하게 발표를 했습니다. 자, 하지만 뭐 오늘 시장 상황 보시면은 그렇게까지 크게 영향 안 받죠? 항상 그래왔던 것입니다. 오늘 뭐 사실 좀 약간 조정받고 올라갈 것이라 예상했지만 또 예상을 빗나가고 상승으로 자리를 틀었습니다. 자, 그렇습니다. 예전에 통계 상황을 좀 보시면은 2005년도 때 2월에 북한 핵실험 이후 총 12번 관련 이런 북한 관련 미사일 뭐 핵실험 등등의 이벤트가 있었어요. 자, 그런데 그 다음날 주가 떨어지는 게 총 7번이었습니다. 5번은 오히려 그 다음날 올랐다는 것이죠. 이것도 참 신기하죠. 그리고 특히 또 2015년 서부 전선 포격 이후 지정학적 리스크가 더욱 부각되면서 도발 다음날 주가는 하락하는 성향이 더욱 강해졌습니다. 그러니까 결국 이제 북한이 이 감행한 12차례의 미사일 도발에도 국내 증시가 덤덤한 반응을 보였다. 이렇게 보시는 게 맞고요. 그래서 이제 뭐 지정학적 리스크가 사실상 우리가 예전에 뭐 핵실험 처음 또 두 번째 했을 때만큼 그렇게까지 뭐 겁먹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이고,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자주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성이 된 것 같아요. 만성이 됐다. 그렇게 보여집니다. 자, 하지만 우리가 또 이제 뭐 진짜 증시는 그래요. 증시는 지금 뭐 내성이 생겼다 이렇게 보시는데, 또 실제로는 방심을 할 수 없죠. 국가 안보를 위해서 방심할 수 없는 부분이고, 항상 군인들이 또 분발해서 잘 지켜내야 되겠습니다. 자, 근데 증시는 이제 내성이 생겼어요. 그런 거 감기도 자주 걸리면은 또 뭐 내성이 생기고 이런 것처럼 그렇습니다. 그래서 이번에 같은 경우는 또 미국의 독립기념일 또 이럴 때 해서 또 발사를 했고, 그러면서 그렇습니다. 지금 상황이 이런데 이런 것들이 뭐 단기간 오늘은 좀 올랐는데 뭐 내일이나 내일 모레 좀 떨어질 가능성도 있죠. 또 추가 발표를 한다거나, 하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뭐 2주, 3주까지 이렇게 길게 가지는 않을 것이다.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또 만약에 또 미국에서 조치를 취한다, 행동을 취한다, 액션을 취한다라고 했을 때 약간 조정받을 가능성도 있긴 해요. 뭐 그렇죠. 일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대북 강경륜을 포방해서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저번에도 한 차례 있었죠. 그 항공모함이 막 우리나라로 오고 전쟁 나는 거 아니냐, 뭐 이런 말들도 나왔는데 전쟁이 안 났습니다. 자, 그래서 지금 이번에 또 미국에서 액션을 취한다고 한다면은 약간 조정을 더 받을 가능성도 큽니다. 하지만 그런 것들이 일시적으로 보여지고 도발이라든지 이런 것들 앞으로도 또 있을 거예요, 분명히.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빅텍이라던가 이런 종목들이 좀 조정을 받는데 이것이
이번 주와 다음 주, 또 다다음 주에서 계속 조정을 받는다 한다면은 빅텍이나 스페코, 퍼스텍 이런 종목들을 오히려 저점에서 또 매수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전략도 필요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이거 한번 보도록 하죠. 자, 그래서 오늘 그 방산주들은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. 조정 받았고 어제 급등을 했고 방위산업주들 오늘은 조정받았다. 좀 떨어진다. 그러면 이 남북 경협주 보겠습니다. 남북 경협주는 좋은 사람들인데 좋은 사람들 별로 오늘 시원치 않습니다. 별로 안 오르고 마이너스 1% 나타내고 있고 그 다음에 인디에프도 이제 남북 경협주입니다. 예전에 힐러리 관련해서 테마주였다가 떨어지고 또 남북 경협주 올라줘야 되는데 오늘은 뭐 보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. 자, 이런 종목 또 아무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여러분들이 이런 남북 경협주들 또 어제 좀 약세였고 했는데 다시 한번 좀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들. 그러니까 이 방산주들은 여기서 좀 많이 떨어졌을 때 들어간 게 또 바람직해요. 여기서. 그리고 남북 경협주들이 당분간 오히려 더 나아질 가능성도 있다라는 점. 또 이러다가 또 화해하고 좋아지고 다시 싸우고 화해하고 좋아지고 반복합니다. 계절처럼.